네, 이번 세션에는 하나의 일석삼조, 하나의 코드로 3개의 앱스토어를 때려잡기라는 주제로 HTML5로 만든 앱을 각 스토어에 올리는 노하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UI 개발팀의 한경우 매니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주제 특성상 여러 대의 환경을 잘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장비는 VJ 꼽을 수 없는 장비도 있고 해서 일단 계속 중간중간에 뭔가를 꼽았다가 꼈다가 막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런 거 그때 중간에 이렇게 시간 지연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감기가 걸렸는데, 이번 목감기는 말을 자꾸 목이 간지러워서 계속 기침을 하거든요. 이게 저도 관객 입장에서 들어봐서 하지만 굉장히 거슬릴 텐데, 그래도 인내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더더구나 제가 약을 하나 먹었는데 이게 마약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이게 살짝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살짝 가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갖고 왔는데 오늘 계속 아마 스크립트 제가 볼 것 같아요. 빼먹은 거나 혹은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제가 뒤에 하얗게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누군가서 좀 잡아주시면은 바로 돌아가고 하겠습니다. 주제가 공표된 주제, 여러분한테 배포된 주제보다는 오늘 발표되는 부분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스토어에 올리기 직전까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올리기 직전까지도 까다롭긴 했지만 스토어에 등록해서 인증받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앱에다가 웹뷰 하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옛날에는 반드시 리젝되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스토어별로도 좀 경쟁이 있다 보니까 어중간하면은 스토어 문턱을 넘기가 쉬워져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이슈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히려 초반에 앱을 각각의 환경에서 구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주제는 스토어 전까지 각각 환경들을 구현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월말이 월급날이시죠, 대부분. 저는 제 회사는 25일인데 왜 월급을 요새는 사이버머니라고 하잖아요. 통장에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쳇바퀴로 굴러간다라는 생각을 빠르면 20대 중반쯤에 하시고 늦으면 30대 초반쯤에 하시는데, 그러면은 보통 탈출구를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돈 받아서 생각하니까 더 많은 탈출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조그만 부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 박차고 나와서 독립을 하시려고 하시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통닭집이죠. 개발자는 통닭집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모바일 앱 개발이라는 것이 커다란 하나의 선택지가 됐죠. 그것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다. 개발자니까 더더군다나 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을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환경을 언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막상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인 개발자가 하이브리드 앱으로 서비스를 올리는 자료, 실제로 라이브로 해봤다라는 자료, 혹은 라이브로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자료를 찾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시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실용성이 있는 자료도 없어요. 단위에 스토어에 올릴 수도 없는 것에 대한 팁들은 존재하지만, iOS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앱을 구현할 때 자료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생산성이 높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왜 자유가 없지? 다들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개발을 하나?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생산성 하는데 그것을 그 정면으로 이제 정면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 별천지 세미나에서 그 강연 제의가 와서 그때 제가 요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강의 주제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원래 이번 강연이 없었으면은 좀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시간 되게 루즈하게 사용을 했을 텐데 강연이라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도움이 되게 됐고 저한테 되게 많이 힘들게 됐어요. 감기도 아픈데 이번 주간은 계속 한 일일 평균 수면 시간 2시간이었어요. 하고 뭐 자료 만들고 운영체제에서 또 혹시나 안 뜨면 어떡하나 해서 계속 테스트 해보느라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앱 개발을 하면 우리는 하이브리드 앱을 할 때 강연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앱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 개발하는 주체의 입장이 네이티브한 앱을 개발할 때 개발자의 입장과 다르다는 걸 살짝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항상 HTML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때는 그 개발자는 커다란 단체 안에 속하는 누군가라고 팀에 속하는 누군가에 적합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혹은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네이티브 앱 개발을 할 때는 이미 개인적으로 혹은 소규모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항상 개발자는 소규모, 개발자는 개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는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전제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루는 거는 다른 앱 개발 환경이랑 동등하게 겨루겠다는 거예요. 개인 개발자 혹은 소규모 개발자가 창업을 꿈꾸거나 혹은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과연 혼자서 하이브리드 앱 툴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통의 웹앱을 웹앱을 그냥 집어넣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앱은 사실상 브라우저를 앱 안에 넣은 것이고 단축 아이콘을 화면으로 뽑기 위해서 앱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본격적인 앱을 만들면 적어도 디바이스 환경과 하나 이상의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디바이스 속성 하나 이상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네트워크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UI가 뜨고 여지까지 작업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작업이 진행이 가능해야겠죠. 과연 웹앱을 삽입한 최소한의 하이브리드 앱에서 그것이 가능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단축 아이콘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한 앱은 하이브리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개발 환경을 선택해야 되죠. 보통 앱 개발을 한다고 결심을 하면 안드로이드를 할까 iOS를 할까 하다가 이제 보통은 iOS를 선택하시죠. 왜냐면 보상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는 가시적인 건 없죠. 가시적인 건 없지만 그것도 보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정이 여기 일단 HTML5 세미나 왔으니까 제일 잘하는 언어는 HTML이고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언어도 HTML이고 서로 다른 언어들을 할 수도 있다선 치더라도 오늘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확률 있는 언어는 HTML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네이티브 언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입장일 거잖아요. 우리는 HTML 잘하는 자바스크립트나 CSS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그 언어에 대한 환경을 찾는데 HTML은 그럼 HTML 적합한 환경이 있나요? 일단 네이티브로서 제공하는 거는 윈도우 웹은 있고요. 적합한 전략은 일단 어디서든지 그냥 찍으면 그게 환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이브리드 앱을 하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나 봐요. 잠깐 요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당연히 기능이 되네요.
작년 11월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였는데 여기 쭉 길고 이걸 실제로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한 링크도 몇 군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실은 뭐냐면은 한참 아이폰 앱 붐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부인데요. 부부가 잘 나가는 개발자였어요, 둘 다. 근데 둘 다 모든 걸 자꾸 앞으로 앱이 뜬다 해서 거기에 올인한 거죠. 자동차도 팔고 살던 집도 팔아서 그 오피스 개발하기 좋은 오피스 공간이 있는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올인을 했는데 몇 년 후의 결과는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왜냐면은 가장 최고의 몇몇은 살지만 나머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레드오션이 된 거죠. 이건 어느 스토어나 이제 마찬가지겠죠. 초기에 아무 것으로나 발가락으로 개발해도 그 1불, 10불 붙여서 사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게 좀 기다려 나오나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각각의 스토어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확률이라면 혹은 적은 수입만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라면 모든 스토어에 동시에 진입하면 십실반으로 다 확률을 걷어들여서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각각의 스토어에서 10원씩 벌어서도 100원을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언어는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격해 본 적도 없지만 하이브리드 앱이 그렇게 생산성이 좋고 원소스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스토어에 배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하나만 다 수정해서 모든 스토어에 계속 올리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거죠. 아무도 하진 않지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전략을 해보고 싶었어요. 멍청한 생각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응당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베스트한 플리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대부분의 개발자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어중간한 가격을 책정하느니 대부분 무료 정책을 쓰죠. 그리고 무료 정책을 쓰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전략을 쓰거나 혹은 광고를 붙이는 전략을 쓰는데요. 아이템을 판매하는 전략은 저 역시 해본 적이 없으므로 할 수 없고요. 가장 수동적인 전략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광고를 붙이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토어에 광고를 다 붙여서 배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다음에 강연이 계속 있다면 이제 그것들의 내용이 계속 붙어서 그것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고자 해요. 잠시만 계속 목이 이런 식으로 고문하면 막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기로 했어요. 스토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웹인데 웹사이트에다 하나 올리자는 거죠. 웹사이트에 올려서 웹브라우저로 구동되는 앱, 웹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이고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공통적으로 모바일은 달라도 데스크탑은 같은 환경을 쓰니까요.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은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디바이스별로 대응이 불가능한 디바이스도 웹브라우저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멋진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시장이 엄청 넓어지니까 내가 제일 넓은 시장이야, 이 개발 방법이 가장 넓은 시장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너무 머리 넘어서 한 번에 4개의 시장을 하기로 했죠. 실제로 이제 오늘 하는 이따가 다루게 된 폰갭은 8개의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8개 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 가장 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MS. 여기서 MS는 MS 폰 앱스토어가 아니고요. 저기 윈도우즈 8 데스크탑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폰은 너무 시장이 작은데다가 제가 아직 자신은 없어요. 같은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신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윈도우 입장에서는 폰보다 같은 앱이지만 윈도우 입장에서는 데스크탑 앱 쪽이 훨씬 시장이 클 거니까 그래서 아이폰, 애플,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대상을 하고 그리고 웹을 했죠.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제 성공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동기부여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혹시 강남 쪽에 포스코 타워 쪽에 포스코 센터 쪽에 옳타 참치라는 곳을 가본 분이 계신가요? 블로그에서 옳타 참치를 검색해 보시면은 대한민국 3대 참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집 참치집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훌륭한 집이냐면 가서 딱 앉으면은 간장게장이 나오는데요. 간장게장이 나오면 먹어보면 맛이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간장게장 먹으려고 하면 말린대요. 뭐 밥을 주면 밥이랑 먹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것이 아니고 참치에 찍어 드시라고 나오는 간장게장이랍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갈 때 간장게장 싸주기도 하고요. 되게 훌륭한 참치집인데 가격이 9만원, 13만원, 16만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부담 없이 그런 데서 가끔씩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는 거죠. 모든 앱스토어와 웹에서 광고 수익을 벌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몰타 참치를 가는 멋진 개발자. 하이브리드 앱을 다루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웹뷰죠. 어떤 네이티브 환경 안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특정 URL에 그걸 띄울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냉정하게 네이티브 앱들과 비교를 해보죠. 비교를 해보면 일단 CSS, HTML 특정 주소에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이티브 앱은 UI가 이미 로컬에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하이브리드 앱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받아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웹으로 동작하니까 뭐예요? 카메라를 쓸 수 있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기능을 넣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결과물에서 도출돼서 나온 흔한 이야기들이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앱만큼 만들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증거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에서 웹뷰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만 웹뷰만이 하이브리드 앱을 대표하는 요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툴을 선택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웹 환경에 웹뷰를 넣는 이런 식의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보다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을 지원해주는 환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제가 보기에도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더더욱 훌륭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건 센차예요. 센차는 일단 웹 기반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디버깅이나 혹은 컴파일링이나 하는 모든 것이 매끄러워서 굳이 개발 환경에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센차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센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깔아놓은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센차는 웹 기반 기술로 개발을 하긴 하지만 주가 제 생각으로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HTML 문서를 중심으로 CSS를 개발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마무리를 하는 보통의 웹 페이지 개발 기준으로 본다면 센차가
어색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전제로 깔아놓은 것이 웹 배포를 기준 중심으로 나머지 스토어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웹 배포의 소스를 일단 만들 것이고 그것을 최소한의 수정으로 다른 곳에 옮길 수 있어야지만 생산성이 높아질 텐데 그럼 이미 웹에 개발을 할 때부터 센차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자유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센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폰갭을 선택을 했어요. 폰갭은 현재 오도비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원래 다른 회사가 개발하고 있었고 어도비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도비가 인수를 해서 이번에 3.0을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아파치 재단에다가 기증했어요. 아파치 재단에 기증을 하고 아파치에서는 코르도바라는 이름으로 계속 다음 버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가 다 오픈소스고요. 어도비가 계속적으로 아파치 재단의 코르도바에다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차기의 기술들을 가져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코르도바로는 3.0.8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 이게 이따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이 스테이블 버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엔 3.0.8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유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폰갭이 좋은 이유가 폰갭이 만들어놓은 빈 프로젝트 환경 안에다가 웹페이지를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서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실행을 해도 잘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수정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폰갭을 선택해서 그래서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개발 환경 죄송합니다. 개발 환경은 정했으니까 이제 어떤 걸 만들 것이냐 소재를 정해야 되잖아요. 원래 지금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도록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데다가 설명을 위해서 이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주소로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하는 편이군요. 네. 이번에는 이동을 안 하네요. 자, 다시. 브라우저로 직접 하죠. 떴네요. 이 페이지도 이제 이건 지금 그 앱들의 목록의 페이지인데 뭐 이렇게 한참 로드를 하지? 앱들의 그 목록 페이지인데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앱들 목록 쭉 만들어서 웹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페이지 안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앱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고 뭐 다른 스토어에 있어서 링크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꽤 해보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볼까요? 사전 뭐 그런 게 깔려 있나 보네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되게 일부분만 보이는 게 맞죠? 녹색을 누르시면 녹색을 그리고 여기 이거 전체를 좀 줄이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됐나요? 이게 원래 이렇게 좁게 보시면 좋겠죠. 화면이 넓어서 그래서 뭐 단어를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해요. 영어를 되게 못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때마다 단어장이랑 영어 사전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단어장 앱들을 찾아보시면 이미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단어장은 굉장히 많은데 아예 블랭크 상태에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그냥 그런 취지로 단어장 하나 만들자였고 그냥 그것만 만들면 좀 헐렁하니까 그 두 가지의 부가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다 저장해놓고 어떤 장비에서든지 한참 느리군요. 어떤 장비에서든지 이제 그 자료를 다 쉐어를 해서 사무실에서도 단어 공부를 하고 뭐 어디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따 또 계속 기능을 하니까 말을 계속 할게요.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왜 그 학창 시절에 그 왜 여친과 여자친구가 있다면 혹은 그 마음에 들고 있었던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과 같이 그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들을 때를 가정을 하면 영어 단어를 그 단어장 일일이 입력하는 것도 되게 수고스러운데 가녀린 그녀의 손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밤새 입력을 해서 그녀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기능을 넣자 그래가지고 내가 만든 단어장을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나 넣으려고 넣었어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다시 넘어가면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PPT 뒤에 거 찍으면 되죠? 네? 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저기 벌써 저 찍어서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모바일로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했던 기본적으로 우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큰 틀로 밑바닥에 jQuery 모바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다른 여타 기능 없이 모바일 기능만 구현한 모바일의 UI 부분만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일이 동작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바일에 내가 알지 못한 이슈들까지 다 일일이 해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jQuery 모바일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내가 입력한 단어는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거나 단어를 노트대로 편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브라우저에 HTML5로 지원한 브라우저에 그런 기능이 들어갔죠. 웹 스토리지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은 서버에다가 DB가 있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가서 거기다가 MS SQL이 됐던 여러 가지 있죠. 최근에는 NoSQL 계열까지 거기 DB를 구축을 해서 거기다 저장하는 것을 웹 개발자들은 생각하는데 앱 개발자로 가보죠. 앱 개발자는 돈 벌려고 하는 개인 개발자인데 개인 개발자가 앱 개발하려고 서버를 두진 않죠. 보통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API 이미 API를 제공한 쪽의 기능들을 사용하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드롭박스에서 최근에 데이터 스토어 API라는 걸 제공해요. 보통 드롭박스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 알지만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최근에 드롭박스에서 데이터만을 저장하는 API를 오픈을 했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 3일 전까지 베타였다가 3일 전에 드디어 1.0 버전이 됐다고 메일이 왔어요. 드롭박스가 되게 훌륭한 게 매번 버전이 마이너 업데이트 되는 계속 메일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단어장을 보내는 기능은 되게 복잡한 구현은 어차피 제가 못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사람한테 익숙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이메일이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에 텍스트로 그 대신에 텍스트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금방 쓸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텍스트로 그녀에게 단어장을 선물하는 혹은 상납하는 걸 했고요. 예. 그리고 웹에다가 배포를 할 거니까 최소한의 아파치 웹서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 제일 싼 호스팅
DB도 없는 거를 호스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서버 사이드 기술을 쓰는데, 서버 사이드 기술을 그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웹 서버가 없어도 구동될 수 있게끔 일단. 그래서 Node.js를 뒀어요. 이따가 써먹겠죠? 그러면 제가 언급을 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jQuery 모바일 쓰니까 다른 것들을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코드를 잠깐 넣어서, 이게 한 페이지예요. 눈에 보이는 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쉽게 봐도 직관적이에요. 윗부분 헤더, 아랫부분 푸터 영역, 버튼이 있는데 다 옵션으로 설정만 하면 아이콘도 떠주고 동작도 됩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만 하면 지가 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움직일 건지 뭐 고정 방식일 건지 다 해주니까. 예. 그래서 jQuery 모바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웹앱을 결국에는 구현을 했는데, 그 웹앱은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웹에 익숙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 get과 set만 있으면 저장하고 빼낼 수 있는 기능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되게 사용은 쉬운데, 단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오브젝트로 다루던 것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는 반드시 문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문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형태의 오브젝트라도 저장을 할 때 스트링을 바꾸고, 스트링을 다시 가져올 때는 스트링을 다시 원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은 익숙한 방법들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DB에 걸맞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있고, 이메일은 원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메일2, A 태그에다 메일2라는 링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메일2에다가 이메일 주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옵션으로 제목, 그 다음에 첨부하는 사람, 참조하는 사람, 내용, 바디까지 이메일 주소를 딱 다 쓰고 누르면 브라우저가 떠서 메일 클라이언트가 떠서 메일 클라이언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든 걸 제가 막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잘리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그 메일2 주소 길이의 한계가 일단 브라우저별로 다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긴 했었지만 이걸로는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죠. 그때 서버 쪽에다 노드로 살짝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을, 메일 보낸 스트링을 서버 쪽에 보내서 서버 쪽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메일로 싸주기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메일을 쏘기 위한 풀은 잠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그 마이너한 일이라서 언급은 하진 않지만, 웹서버를 통해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간단한 기능을 만드는데도 내가 원하는 웹서버 주소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려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주소인데 안 되고, 잘 돼야 될 주소인데 안 되고, 나머지 주소로 너무 잘 가서 봤더니 요새 왜 그 해외 IP를 차단하는 기능들이 있대요. 호스팅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쓰는데, Gmail 해외 IP잖아요. 그러면 서버가 서버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해외 IP니까 이거 이메일 전송하는 것도 안 되네요. 웹호스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메일 무슨 서버를 쓰는 게 아니고 웹호스팅 서버를 가지고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약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한낱 이메일 기능에 불과했지만, 여러분들이 외부로 뭔가 만드실 때 거기서 사용하는 기능이 서버 의존적이라면 이제 서버의 이슈, 서버 단 쪽에서 이슈를 이제 고려해봐야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드롭박스의 데이터 스토어 API를 사용했는데, 드롭박스 데이터 스토어 API 굉장히 훌륭하게 돼 있어요. 그 검색해서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되게 사용이 편하고 쉽고, 뭐 10분이면 되는, 한글보다 더 먼저 깨우칠 수 있을 정도. 예, 쉬워요. 하는데 여기서도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드롭박스 API는 물론 최근의 API들이 다 HTTPS만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슈는 서버 인증서가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돈 없는 개발자가 서버에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인증서를 어떻게 안 하는데, 처음에 그냥 불가피한 거니까 돈을 썼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이제
찾아봤더니 무료로 하는 제공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 신청하고 5시간 후에 그 들어가서 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막 이런 좀 불편하긴 한데 공짜니까. 그래서 인증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노드를 썼다고 했잖아요. 노드는 아시는 분 알겠지만 80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파치가 80번을 쓰죠. 그래서 노드로 뭔가를 구현하면 80번 포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 뒤에 뭔가 이상하게 붙는데, 더더군다나 인증서 써서 SSL 프로토콜이면 또 기본 443 포트인가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파치가 쓰죠. 그래서 그 사용자한테 그 불편함을 주느냐 마느냐에서 일단은 없게 하는 게 상식적인 테니까, 그래서 웹호스팅에 아파치는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공유하진 않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아파치를 이용해서 그 포트를 없애고 아파치가 노드 서비스의 다른 포트로 릴레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증서가 있는 상태건 노드를 쓰는 상태건 상관없이 뒤에 포트를 제거하고 포트 번호를 제거하고 앞에 도메인으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몇 분 남았나요? 자, 마이크 안 나오고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1분 끝났고요. 안드로이드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웹에서 개발해놓은 그 잘 돌아가는 코드를 가져다가 폰갭에 넣고 돌려봐야 되겠죠. 그 폰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생스러운 일은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폰갭, 여기 있는 게 다 폰갭의 나쁜 점이에요. 폰갭이 제공하는 좋은 점 하나는 유일하게 모든 개발 환경에, 아니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 하나의 소스로 대응 가능하게 한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거고 나머지는 다 단점입니다. 폰갭에. 그래서 오픈소스라서 다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툴을 가져다 설치를 해야 되고, 걔네들의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일일이 다 체킹을 해야 되고, 뭐 에디터, 라이브러리, 에뮬레이터 다 따로따로 깔아야 되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 도중에도 더 좋은 툴을 발견해서 계속 바꾸기도 하고, 혹은 버전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폰갭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에는 리눅스를 조금은 익숙해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폰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단 그 코드 구현에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 환경 구현에 성공하고 나면 폰갭의 장점만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웹코드 그대로 이식해서 거기서 폰갭이 지시하는 대로 안드로이드 스토어를 제공할 때 옵션은 이렇게 구현하시고, 각각 OS를 그 스토어를 제공할 때 옵션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뭐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고 이거를 배포를 할 거니까요.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 개발 환경이 살인적인지. 잠깐 또 여기 막 꼈다 뺐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폰갭을 깔았을 때 폰갭이 실물적으로 보이는 무슨 어플리케이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되는 것 뿐이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앱테너라는 이클립스 기반의 툴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은 이렇게 명령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에 연결을 해서 해도 되는데 그거는 폰갭의 정식 버전, 스테이블 버전만 가능하고요. 코르도바 최신 버전으로 가면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코르도바에서 에뮬레이트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환경이고 뭐 이런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해야 이런 것들이 떠요. 이런 에뮬레이터가 떠요. 뭐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에뮬레이터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개발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느리고요. 제대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USB로 그 실제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디버깅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세팅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그 비디오 설정이 안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어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보이면 이런 이 에뮬레이터의 오류예요. 이런 게 있고 그럼 디버거는 어디 있어요? 얘가 뭔가 출력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잖아요. 디버거는 또 별도의 라이브러리 환경 설정을 하셔서 저는 ADB라는 걸 설정을 해서 성공을 해서 쓰는데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쓰는 어떤 행위가 지금 제목 로고 올라가죠?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디버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면 저 네이티브 환경 안에 웹뷰가 들고 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 콘솔.점 로그를 많이 쓰죠. 웹 개발에서는 콘솔에서 찍는 어떤 메시지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환경과 대화할 뿐이지 그 안에 웹뷰 자바스크립트에서 주는 메시지는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거.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제 노트북도 그렇게 느린 노트북은 아닌데 이것을 이 안드로이드만 빌드를 해서 온전히 띄우는데도 가끔씩은 막 5분, 10분 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띄워도 이 디버깅 하는 라이브러리랑 싱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싱크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거 제가 싱크 맞춰 갖고 온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혹시라도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맞춰온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싱크를 맞추는 것도 가끔씩은 이유도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개발은 10분이면 할 거를 얘 때문에 1시간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 다스려서 쓰시면서 온전히 폰갭의 장점만을 누리실 수 있다. 폰갭을 욕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폰갭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스리기 힘든데, 그러니까 개발 기술은 뻔한 거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HTML이고 뻔한데도 그걸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렵더라. 그다음에 좀 이따가 뒤에서 iOS 소개까지 하고서 뒤로 가서 하겠지만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려면은 네이티브 환경에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API 드롭박스 API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드롭박스 API랑 대화를 하는데 웹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제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인증 방식인 OAuth 있죠. OAuth가 최근 2.0을 사용하게 되는데 OAuth 2.0이 어떤 방식으로 오르냐면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소에서 드롭박스 쪽으로 일단 세창이 됐던 와이프레임이 됐던 그리로 가서 거기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와 우리 드롭박스가 사용할 토큰이라는 걸 건네주고요. 그 토큰을 받은 후에 이 앱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토큰을 전달하는 것은 서버 쪽에 애초에 서로 약속을 이미 해놨어요. 드롭박스 쪽에다가 내가 너한테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면 그러면 그 주소로 토큰을 보내줘라고 되어 있어서 받을 주소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안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이상한 사람이 사악한 뜻을 품고 사용하더라도 리턴되는 주소는 온전한 주소로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앱은 어디로 리턴을 하나요? 주소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아이프레임이나 새창을 연다고 했잖아요. 웹뷰 안에서 여는 새창 혹은 웹뷰 안에서 여는 무엇인가는 그 뷰끼리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프너, 페어런트 차일드 이 관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픈오스는 아이프레임 환경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지 않게끔 보안상의 이유로 그래서 아이프레임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로그인 화면을 띄우면 어떨까 해서 저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띄우면 그 콘솔 메시지로 이 페이지는 그 마이크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픈소스로 로그인을 하는 것을 웹뷰화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웹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API를 제공하는 업체는 안드로이드랑 그 iOS API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iOS API를 네이티브에 붙이고, 그리고 통계본 네이티브와 웹뷰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체계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API를 갖다 두고 그 API와 웹뷰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피할 수 없이 자바를 손을 대게 됐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룰 필요는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쉽다는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자바에 대한 지식으로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죠. 안드로이드만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iOS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폰갭의 룰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추가로 개발해줘야 될 거는 iOS의 플러그인인 거죠. iOS용 플러그인을 개발하면 되는데, 이미 안드로이드를 한번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플러그인을 익숙해졌다면 언어는 또 달라지지만 또 여기서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이미 그 플러그인을 제작하는 그 팀 혹은 소스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참고를 해서 구현을 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슈는 뭐냐면, 저기 적혀있는 대로 네이티브 환경에 결국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앱이니까 경쟁력 있는 앱을 만들려면 네이티브 환경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만 들었던 하이브리드 앱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생산성은 높은데, 다만 생산성을 높더라도 최소한 해야 할 작업의 최소한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네이티브 환경을 네이티브 환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런 예를 들 수도 있는 거죠. 여지까지 아무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하이브리드 앱 개발자들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그 서버 API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플러그인을 만들어놨을 리가 없으니 내가 플러그인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는 없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스토어에서 오브젝티브 C랑 자바만 언급을 했지만 다른 환경에는 또 다른 언어를 또 하셔야겠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하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8으로 들어갔어요. 윈도우즈 8은 그 폰갭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폰갭에서 해도 가능은 한데, 저는 한번 이미 이 프로젝트 전에 윈도우즈 8 개발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MS가 후원하는지 모르는 대회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그때 저도 웹 기반 앱이거든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윈도우즈 8에 넣고서 바로 돌렸더니 바로 윈도우즈 8 앱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폰갭을 또 너무 지겹게 경험을 해서 이 폰갭보다 저게 편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죠. 윈도우즈 8 앱을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을 했고,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윈도우즈 8 앱은, 윈도우즈 런타임은 네이티브 언어로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이죠. 주어너 C#의 언어, C#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 API로도 다 있어요. 윈JS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어딘가에 뭔가 플러그인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도큐먼트에서 C# 버전을 자바스크립트만 돌리면, 거의 대부분 99% 돌리면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슈는 있어요. 얘 또한 아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근본은 웹뷰 비스무리한 무엇인가겠죠. 그래서 OOS가 안 되는데, 세창을 열어서 통신하면 무엇인가가 안 되는데, 얘는 아예 안에 OOS를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을 딱 넣으면 바로 창 안에서, 앱 안에서 창이 열려서 거기서 로그인을 하고 토큰을 받아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후로는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 앱을 할 때는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강연하는 쓰는 시간을 이렇게 다 썼는데, 제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실물을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강연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한 2, 3분 정도 그 개발해놓은 그 이렇게 트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구조를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예,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폰갭의 개발 환경, 폰갭에서 실제로 다루는 파일 구조인데요. 주로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요 www 부분이에요. 그 웹 구조죠. 여기는 딱히 룰은 없습니다. 요것만 config.xml만 건드리지 않으신다면은 나머지는 그냥 웹에서 구현한 웹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넣으면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어느 환경인가를 만들겠다 하면은 만약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iOS를 바탕 iOS용으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각각의 플랫폼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보시면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는 빌드를 할 때마다 만들어주는 곳이죠. 안드로이드 그렇고 iO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안 잘 보시면 여기 아까 따따따 있던 것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각각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플러그인을 이런 식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폴더에 넣어두는 거죠. 대표적인 두 개를 썼어요. 이메일 클라이언트랑 연결되는 것과 그 다음에 드롭박스 플러그인을 쓰는 건데,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웹에 쓰이는 공통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각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웹 환경에 들어가는 코드와 이렇게 해두면 요게 알아서 안드로이드와 iOS에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SRC 부분은 각각의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코드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iOS는 이런.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두고 나는 이 플러그인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컴파일을 할 때 가져다가 그 환경에 갖다 넣어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었군요. 하고 요거는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드롭박스를 iOS용과 안드로이드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실제 드롭박스에서 제공하는 API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API랑 대화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어떤 마냥 무슨 구체적인 무슨 API가 이렇게 돌아가는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이런 구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링크를 만든다. 이거보다 좀 더 적합한 게 밑에 있지. 예, 언링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올라온 언링크라는 그 호출을 가지고 다시 내 바깥쪽에 있는 애한테 언링크 명령을 보내고 다시 와서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명령을 건네주고 다시 받는 일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것만 알아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미
API가 존재한다면 걔랑 대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처음엔 좀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그 연습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된다.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또한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사이트 링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착실하게 프로젝트가 되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들도 조만간 깔끔하게 다듬어서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더 그 시시콜콜하고 재밌는 내용도 있고 혹시라도 오타 참치를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